모평균의 추정을 얘기할게. 이 위치 아까도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자,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내가 알고 싶어. 근데 전수조사를 하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표본을 뽑는 거지. 표본을 뽑아서 이 표본의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모집단의 성질을 추정하는 거야. 앞에서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집단의 성질을 뽑아내는 걸 배웠고, 이제는 표본 집단으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뽑아내는 걸 배울 거야. 내가 학교 다닐 때 이 말이 너무 어려웠어. 그래갖고 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그리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줘도 학생들이 이거를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하려다가 내가 뭐 옛날 이야기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 자,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 엄마가 가지고 다니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 이름이 뽀삐야, 뽀삐. 한때 우리 집 강아지 뽀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내가 그림 못 그려도 이해해줘. 자, 여기 뽀삐가 있어요. 뽀삐. 뽀삐. 전혀 개처럼 안 보이지만 뽀삐야, 뽀삐. 우리 집 강아지 뽀삐. 엄마가 뽀삐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 물론 이렇게 목줄을 메고 이렇게 산책을 나가지. 그러면 엄마가 산책을 왔다 갔다 하면 뽀삐가 엄마 근처로 왔다 갔다 하겠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지 맘대로 움직이지만 목줄을 맸기 때문에 엄마 근처로 왔다 갔다 하겠지. 엄마 근처로 왔다 갔다 해. 야, 근데 이제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런 상황인 거야. 엄마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m. 엄마를 기준으로 야가 이렇게 뽀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엄마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m 들어올 확률이 68.26%라고 하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겠지만 이렇다고 하자고. 엄마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m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68.26%야. 그리고 이제 엄마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m 안에 들어올 확률이 95.44%라고 한번 해보자. 뽀삐가 엄마 근처로 움직이기 때문에 엄마에게서 멀리 떨어질 확률은 작아. 엄마랑 붙어 있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엄마에게 멀리 떨어지면 확률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리고 뽀삐가 엄마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m 안에 들어올 확률이 여기 적혀있는 99.74%라고 한번 해보자. 뭐 여기까지는 뭐 이해되는데 문제되지 않지. 자, 근데 내가 이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엄마가 화면 한가운데 들어가도록 촬영을 하겠지. 그러면 엄마는 화면 한가운데 있고 뽀삐가 왔다 갔다 하겠지. 보통은 그렇게 촬영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엄마한테 한 소리 들었어. 그래서 삐졌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뽀삐를 화면 한가운데 들어가도록 촬영을 해. 뽀삐를 화면 한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지. 뽀삐를 한가운데 들어가도록 촬영을 하면 뽀삐는 한가운데 있고 엄마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 상황은 똑같은데 엄마를 한가운데 들어가도록 촬영을 하면 엄마가 한가운데 있고 뽀삐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뽀삐가 한가운데 있도록 촬영하면 뽀삐를 기준으로 엄마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뽀삐가 있어요. 뽀삐. 참 좀 뚱뚱해졌네. 뽀삐를 기준으로 엄마가 플러스 마이너스 1m일 확률이 얼마냐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당연히 이러지. 이제 안 달라지지, 확률? 엄마를 기준으로 뽀삐가 플러스 마이너스 1m가 들어갈 확률이나 뽀삐를 기준으로 엄마가 플러스 마이너스 1m 안에 들어갈 확률이나 똑같아. 68.26%. 자, 그러면
뽀삐를 기준으로 엄마가 2m 플러스 마이너스 2m 안에 들어올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95.44%. 뽀삐를 기준으로 엄마가 플러스 마이너스 3m 안에 들어올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99.74%가 되는 거지. 자, 이 내용을 이해했으면 이 단은 끝난 거야. 이 내용 이해했으면 이 단은 끝난 거야. 자, 엄마가 뭐냐면 엄마가 모평균이야, 모평균. 뽀삐는 표본 평균이야. 우린 앞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우린 앞단원에서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모집단이 있는데 표본의 평균에 대한 분포를 구했지. 근데 표본의 평균에 대한 분포는 그냥 모표준 편차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쓴다고 그랬어. 표본의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걸 쓴다고 그랬어요. 이걸 쓴다고 그랬어. 이걸 쓴다고. 그러니까 모평균이 있고요. 모평균이 있고 표본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만큼. 구체적인 숫자로 예를 들어줄게.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어떤 모집단이 있다 치자. 여기서 100명을 뽑았어. 표본 100명을 뽑았어. 100명으로 뽑아가지고 집계를 하는 거야. 통계를 내보는 거야. 그러면 표본의 평균은 얼마가 되겠어? 표본의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겠지. 표본의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루트 100분의 10. 그래서 1이 나오겠지. 그래서 표본의 평균은 어떤 분포를 이루냐면 모평균 70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1이니까 모집단은 표준 편차가 10이지만 표본의 평균은 표준 편차가 1이야. 아니, 그림을 좀 펑퍼짐하게 그릴게. 이렇게 70을 기준으로 이런 분포를 따라요. 이런 분포를 따라. 그럼 이제 묻고 싶은 거지. 내가 100명의 샘플을 딱 뽑아. 100명, 이러한 모집단에서 100명의 샘플을 딱 뽑았을 때 그 평균이 70점 근처가 되겠지. 그럼 평균이 70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69에서 71 사이가 들어올 확률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1 읽어보면 돼. 1 읽어서 2배 하면 68.26%란 말이야. 표준 편차의 2배,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의 2배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95.44%가 되는 거야. 그리고 표준 편차의 3배,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의 3배 이내에 들어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99.74%가 되는 거지. 이게 앞단원에서 배운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단원에서 해야 할 일은 표본을 뽑고 표본의 평균을 알게 됐어. 표본의 평균을 알게 된 거야. 표본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71점이다 치자. 표본의 평균이 71점이야. 그러면 모평균은 표본 평균 근처 어떤 값을 갖겠지. 그러면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에 들어올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 얘기야. 모집단을 기준으로 모평균을 기준으로 표본 평균이 들어올 확률을 구하라가 지금 이 상황인 거고, 앞단원에서 얘기했던 상황, 표본 평균을 제시해주고 모평균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이 상황이야.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올 확률이 얼마? 이 안에 들어올 확률이 68.26%.
26%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1배.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표본의 평균의 표준 편차를 뜻해. 그래서 이게 들어간 거야, 지금. 표본의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의 평균의 표준 편차가 들어간 거야. 정기분포표 보면 1 읽으면 1 읽어서 2배 하면 68.26% 나오고 2 읽어서 2배 하면 95.44% 나오고 3 읽어서 2배 하면 99.74%가 나와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내용이 모평균의 추정에 관련된 내용이야. 자, 다시 예를 들어보자. 뭐 키를 조사했다 치자. 키를 조사했어요. 키를 조사했는데 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의 키를 조사하기 위해서 100명을 뽑아서 키를 조사했더니 100명의 평균이 표본의 평균이지. 100명의 평균이 172cm가 나왔고 이 100명의 표준 편차가 얼마로 할까? 100명의 표준 편차가 20이 나왔다 치자. 100명의 표준 편차가 20이 나왔다 치자. 20이면 너무 큰데. 20이면 너무 크게 잡은 건데. 자, 100명의 표준 편차가 20이 나왔다 치자. 20이면 사실 너무 크게 잡은 거야. 보통은 키 표준 편차가 6 정도 되기 때문에 20은 너무 크게 잡은 거야. 그렇지만 그냥 이렇다 치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모 평균은 172 근처 어떤 값을 갖겠지. 그러면 뭘 해야 하냐면 이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이걸 계산하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계산하는 거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계산해. 눈치 빠른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이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고 이건 표본의 표준 편차잖아요. 다른데? 눈치 빠른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표본 조사를 했을 때 모집단에 대한 성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표본 조사를 하지, 모집단에 대한 성격을 알면 모 평균과 모 표준 편차를 알면 뭐하러 표본을 뽑아. 모 평균과 모 표준 편차는 알 수 없어. 근데 문제에서는 모 표준 편차를 제시해주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현실에서는 알 수 없어. 그래서 모 표준 편차 대신 뭘 쓰냐면 표본 표준 편차를 써. 이걸 그냥 모 표준 편차처럼 쓰는 거야. 자, 이렇게 구해.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러한 모양의 정규분포를 그리는 거지. 정규분포를 그려. 172를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그려. 그러면 표본의 평균이 172니까 모 평균은 172 근처에 어떤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172 근처에 어떤 값. 그럼 얼만데? 라고 물어보면 이거 170에서 174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모 평균이 170에서 174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얼마라고? 68.26%. 이 말은 바꿔 말하면 68.26%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 모 평균이 168에서 176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95.44%. 95.44%. 보통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5.44%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편이야. 근데 이렇게 예쁘면 좋겠지만 책을 봐봐. 책에는 보통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여기에. 책에는 95% 신뢰 구간에 2 대신 1.96이라고 적혀 있어. 1.96. 책에는 1.96이라고 적혀 있어. 책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책에는 95% 신뢰 구간 1.96. 95% 신뢰 구간 1.96이라고 적혀있어. 책에는 99% 신뢰 구간 2.58이라고 적혀있어. 2.58이 맞나?
책에는 99% 신뢰 구간 2.58이라고 적혀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불만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1.96을 찾아봐. 그거 2배 하면 딱 95%야.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2.58 찾아봐. 그거 2배 하면 99%야. 근데 생각해봐. 뭐가 쉬울까? 그냥 표준 편차 2배 한 다음에 야 95%야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표준 편차 1.96배 한 다음에 95%야 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막말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중력가속도를 9.8로 계산했다고. 그럼 요즘은 뭘로 계산해? 요즘은 10으로 계산해서는 9.8로 계산 안 하고. 나 때는 원주율을 3.14로 계산했단 말이야 초딩 때. 근데 요즘 원주율 3.1 또는 3으로 계산하더만. 이런 추세를 반영하면 아니 그냥 2라고 쓰면 안 돼? 꼭 왜 1.96이라고 써야 돼? 나는 12 불만. 물론 시험 문제에 제시돼. 시험 문제에 1.96이라고 제시되면 1.96이라고 넣어주면 되고 2라고 제시되면 2라고 넣어주면 돼. 문제에 제시되는 대로 해주면 돼. 문제에서 2.58로 제시되면 2.58로 구하면 되고 3으로 제시되면 3으로 구하면 돼. 근데 나는 불만인 거지. 왜 1.96배를 내야 돼? 이거 생각해봐. 이거 1.96배, 이것에 1.96배를 한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그러니까 1.96배를 하면, 아이고, 계산이 안 되네. 그러면, 이것에 1.96배를 하면 3.92가 되지? 3.92. 그래서 172에서 3.92를 더해. 그러면 이렇게 되지. 170에서 3.92를 더한 175.92 그리고 170에서 3.92를 뺀 168.08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얘기해. 95% 신뢰 구간이 이거다. 이게 책에서 하는 말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95% 신뢰 구간이 이거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95% 신뢰 구간이 이거라고 꼭 소수점까지 달고 얘기해야 돼? 나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시험 볼 때는 책에 나와 있는 것대로 따라 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해줘. 지금 말하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나중에 문제에서 2라고 제시됐을 때 1.96 대신 2라고 쓸 수 있어. 무조건 1.96을 외우지 말고. 이 내용을 이해해야 2.58 대신 3을 쓸 수 있어. 무조건 2.58이라고 쓰지 말고 문제에서 이게 2라고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고 3이라고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면 돼. 이렇게. 자, 하나 더 해보자. 하나 더 해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자. 어떤 모집단이 있어. 당연히 이제 모집단의 성격은 모르지. 물론 시험에는 뭐 모 표준편차를 제시해 주기는 해. 근데 아까 말했듯이 현실에서는 모 표준편차 몰라. 모 표준편차 몰라.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표본을 뽑았어. 표본의 크기가 36인 표본을 뽑았어요. 36명을 뽑은 거야. 그랬더니 이 모집단의 몸무게가 70kg이고 표준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치자. 표준편차가 6이라고 하자. 10이라고 하자. 표준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치자. 모집단이. 이렇게. 엄격히 말하면 모집단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수도 없어. 근데 내가 36명을 뽑았는데 36명에서 그러니까 모집단이 이걸 따른지는 사실은 모르고 36명을 뽑았는데 이 36명의 평균이 70이야. 그리고 이 36명의 표준편차가 36명의 표준편차가 12라고 해보자. 36명의 표준편차가 12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모집단의 평균은 70 근처에 어떤 값을 가지겠지. 그러면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일단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계산하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계산해. 그러면 루트 36분의 12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는 2 나오지. 그러면 70을 기준으로 70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2인 분포를 따르게 돼. 표준 편차가 2인 분포를 따르게 돼요. 그러면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95%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의 2배.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66에서 74 사이.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은 70 근처 어떤 값을 갖는데 66에서 74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95%라는 얘기야. 물론 1.965로 계산하면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나는 2배 하는 걸 권해. 이걸 좀 교과 과정이 바뀌기를 원해. 2라고 쓰고 3이라고 쓰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담으로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필을 만들었다 치자. 이 분필을 만들었는데 분필의 무게가 뭐 30g이야. 그리고 분필 무게의 표준 편차가 1g이라고 치자. 그럼 분필이 대충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거야. 대충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텐데 그러면 뭐 분필의 무게가 31g짜리도 있고 32g짜리도 있고 33g짜리도 있고 뭐 그러겠지.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의 2배, 즉 95.44%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의 2배에 95.44% 안에 들어오면 보통 이걸 정상이라고 그래. 정상. 이걸 정상. 그리고 표준 편차의 3배 바깥. 표준 편차의 3배 바깥은 99.74니까 0.026%. 이쪽이 0.013%, 이쪽도 0.016, 0.013, 0.013 합해서 0.016%인데 0.016%, 0.26%. 그러면 이거를 보통은 비정상이라고 그래. 이거를 보통 비정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표준 편차의 2배하고 3배 사이를 보통은 경계라고 그래. 경계. 표준 편차에서 2배에서 3배 사이를 보통은 경계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뭘 할까? 키로 할까? 보통 키가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6인데 그러면 여기다 60 더하면 이렇게 되지. 60 빼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뭐 내가 정상 비정상을 규정하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키가 평균이 대략 170이고 표준 편차가 6이 되는데 키가 160에서 184 사이인 사람들은 정상인 키야. 정상인 키. 그리고 키가 190이 넘거나 154보다 작은 사람은 비정상인 키다. 괜히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한 거 가지고 막 키 가지고 막 사람 차별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고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154하고 160 사이, 184하고 190 사이 이 사이는 경계값이다. 정상 비정상 말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경계값이야.
그렇게 돼. 이거는 보통 의학에서도 보통 이제 우리가 정상 비정상을 따질 때 보통 표준 편차의 2배를 많이 써. 2배 안에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막 나는 정상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쓰고 싶어. 그러면 표준 편차의 3배를 쓰는 거고. 난 정상의 범위를 좁게 쓰고 싶어. 그러면 표준 편차의 1배를 쓰는 거고. 뭐 그건 뭐 그 검사의 성격이나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이걸 정하는 건데 보통은 표준 편차의 2배를 가지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눈다. 뭐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모평균의 추정을 배우면 이제 뭘 알 수 있냐? 아까 설명했던 그 통계 자료, 뭐 대통령 선거나 뭐 무슨 뭐 여론조사 할 때 뭐 표본 오차는 95% 신뢰 구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다라고 하는 그 말 뜻이 이 뜻이야. 3.1%를 기준으로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좌우 폭이 3.1% 포인트라는 얘기야.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마칩시다.